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다크서클님 어서오세요. 카시아님 어서오세요. 네. 자, 2월 1일 일이어서 손님이 별로 없네요. 네, 각부도님 어서오세요. 예,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687회 억설타임즈쇼 2023년 2월 1일 인월이 2024년 2월 1일에는 CFR, 리처드 하스, 데이비드 루벤스타인, 포린 어페어즈, 미국의 소리 VOA, 성예령, 세훈영, 철수영, 김영환, 김길선, 아침한개, 신지호, 이현정, 학생의 소리, 젊은 시각, 진중권, 이런 제목입니다. CFR, Foreign Affairs, VOA, 아침한개, 세훈영, 철수영, 김영환, 이현정, 신지호, 어지언, 어벤져스 전략회의, 레이진, 100년전 TV, 히처리즘, 김길선, 학생의 소리 TV, 젊은 시각, 삼천비디오, 진중권, 시대저널 TV, 체코제, 이런 제목입니다. 그렇고요. 자, 아프리카 TV의 이 현상은 우연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번이 세 번째예요. 지금 시각 말씀드릴게요. 이 화면 보이시죠? 네. 이게 이제 이번이 세 번째예요. 네. 지금 현재 시각 운영자 삭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네. 다 운영자 삭제죠? 네. 이상하게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네. 1번만 지난거와 같은 현상은 여기 딱 이유는 모르겠어요. 어떤 패턴이 있을 텐데, 패턴이. 이거 왜 운영자 삭제를 했죠? 무슨 이유죠? 그러니까 이 맨 앞에 인드라가 이런 걸 이렇게 눈치를 못 채니까. 그렇고 이쪽도 괜찮고 딱 중간에만, 아니 운영자 삭제를 하려거든 싹 다 하든가 그냥 딱 저기 부분만 왜 굳이 운영자 삭제를 했다가 뭐 또 방송 끝나고 뭐 아침이 되면 또 정상화되고. 코인 때문이에요? 카쿠토님 신기한 발언을 하시네. 코인에 지장을 줄까봐. 저 같은 사람은 뭐 별것도 없는 사람이고, 코인 전망 새가슴 쫄보, 다른 개미와 똑같아요. 상승장인데 저는 뭐 다 합쳐서 한 200만원 손실 봤는데. 스코님 어서오세요. 가쿠토님 코인 레퍼럴 때문에 아프리카에선 민감해요? 그렇습니까? 몰랐네요. 자, 그렇습니다. 어쨌든 최근에 10% 폭락을 몸소 겪어봤던 사람이고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코인을 통해서 제가 느꼈던 거는 똑같아요. 조금씩 이제 뭐랄까, 차트 공부, 무슨 뭐 이런 뉴스 뭐 이런 걸 다 종합 분석해가지고 좀 패턴을 익혔다 싶을 때 불규칙한, 이전에 뭔가 익숙하다고 느꼈을 때, 그때 어떤 이레귤한 어떤 불규칙한 패턴이 등장하면서 한꺼번에 돈을 잃는, 그동안 어떤 벌어놨던 것보다 배는 까먹는 그런 어떤 현상을 나타나더라고요.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지금 한 달 동안 상승장이 있었잖아.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비트코인이 40%
1월 달에만 상승했는데 과연 개미들 중에 몇 프로나 그 40%는 몰라도 20%를 먹었을까 의심이 되네요. 대부분 인드라 생각에는 개미들은 오히려 평균 어떤 수익률을 보면 마이너스 10% 정도이지 않을까. 상승장임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 지금 비트캣에서 인드라가 그 카피 트레이더도 하거든요.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제가 비트캣 선물 거래도 어떻게 되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 카피 트레이드도 결국은 돈 있는 구조더라고요. 오래 못 가요. 카피 트레이더 수익률이 아무리 좋아도 그 카피 트레이드를 하게 되면 결국은 극소수 빼고 하니까 항상 늘 얘기하는 한 10% 정도 빼고는 다 마이너스를 기록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수익률 좋은 그 것만 보시 마시고 그 수익률 그 카피 트레이더들이 그 가져가는 수익률이 인기 있는 애들은 10%, 뭐 인기 없는 친구들은 4%, 그리고 그냥 보통은 5%에서 8%인데 펀드 수수료가 4%에서 5%라는 것들을 감안하면 굉장히 높은 수수료입니다. 그냥 근데 이제 인기 그 500명 풀로 찬 그 카피 트레이더를 분석해 보니까 인드라가 한 3, 4일 동안 손실도 노수율도 없고 수익률도 괜찮은 애를 했어요. 50배짜리. 그래서 연습삼아 해봤는데 항상 그래요. 처음에 딱 그 팔로우 하게 되면은 수익을 쫙 보여줍니다. 그러면은 야 괜찮구나 생각하는데 그 다음날부터 이 친구는 그 데이트레이더들이 어떠냐면은 양방향으로 막 내요. 양방향으로 쫙 막 한 10개씩 막 쫙 내. 그 중에 7, 8개는 되지 수익이 나요. 문제는 나머지 2, 3개에서 크게 손실을 봐요. 합쳐보니까 수익이 똔똔이야. 근데 실질적으로는 마이너스예요. 왜냐하면 수수료가 빠지니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사비트님 어서오세요. 무바연님, 헤르메티커님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제가 딱 20% 수익승 오늘 급락 좀 나오네요. 지금은 저는 그냥 포기했어요. 인드라가 나름 진짜 죽어라고 차트 공부했거든요. 근데 갑작스럽게 밀려 들어오는 건 못 당하겠더라고요, 인드라가. 그러니까 겸손해야 돼요. 저는 중요한 건 저한테 어떤 뉴스다, 뉴스 분석이다, 무슨 뭐 차트 공부다. 한 달 동안 죽어라고 인드라가 차트 공부 열심히 했는데 다 소용없더라고요. 마음 공부가 중요해요. 맞아세가 제일 중요합니다. 인드라는 다른 건 다 맞아세가 되는데 이 실전 투자에서 맞아세가 안 돼요. 사면 팔고 싶고 팔면 사고 싶고. 이 맞아세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하려면 해탈해야 되는 것 같아요, 진짜. 어떤 뭐랄까 투자 한도는 내 돈이 아니다 여기면서 여유롭게 자기 일상생활을 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아까짓거 뭐 한 1, 200만 원 이러면 어때? 이런 사람이 돈을 벌더라고요. 그리고 1, 200만 원에
돈 벌었다고 좋아해가지고 매도 치는 애들이 돈을 못 벌어요. 예. 1, 200만원 뭐 이제 가진 돈에 비해서는 1, 200만원이지만 어떤 사람 이제 어떤 친구들은 이제 10만원 되겠죠. 10만원 잃으면은 그냥 또 조바심 나고 10만원 따면 막 매도 치고 그래서 돈을 못 버는 것 같습니다. 인드라는 새 가슴이어가지고 다른 건 다 맞아새가 되는데 이 투자의 부분에서 인드라가 맞아새가 안 돼요. 예. 인드라는 진짜 코인에서 진짜로 신기한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예. 인드라가 딱 팔자마자 10% 폭등한 사례가 한두 번도 아니에요. 예. 인드라가 딱 사자마자 10%, 5%, 10%는 한 번 겪었고 4, 5% 폭락한 건 여러 번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인드라가 막 1, 2%씩 수익 거두다가 딱 한 방에 그냥 날라가 코인은. 그리고 이제 하여튼 간에 경험 많이 했어요. 인드라가 소액이지만 소액으로 막 10% 폭등도 경험했고 그래서 이번에 코인 공부를 제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말 할 말 없고요. 제가 이러한 얘기는 드리고 싶네요. 코인을 비트코인으로 시작했다가 알트코인의 대장주가 이더리움이죠.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코인들을 알트코인이라고 하는데 비트코인으로 시작해서 이더리움 다음에 나머지 알트코인으로 갔다가 저하고 궁합이 맞는 코인은 역시 비트코인이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그 6개월 동안 7월부터 시작해가지고 1월까지 6개월 동안 인드라 입장에서 잠정 결론을 내리면 인드라 입장은 첫 번째 작년 같은 폭락장에서도 인드라가 8만원 밖에 손실을 안 본 건 정말 인드라가 초짜의 운이었다 생각이 들었고, 두 번째는 어떤 아무리 좋은 주식이라도 코인이라도 자기와 궁합이 맞는 주식이나 코인을 찾아야 된다. 예를 들면 사비트루인 같은 경우는 연해주, 엔터주죠. 그런 것처럼 자기하고 궁합을 맞는 그러한 본능적 감각이 자기하고 통하는 그런 어떤 주식이나 코인을 찾아야겠다. 자기의 운명의 상대에 투자하고 싶은 사람들은 그런 걸 만나야 된다면, 인드라 같은 경우는 코인에서 비트코인이 다 인드라하고 아무리 수익률이 좋아도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저하고 안 맞아요. 궁합이 하나도 안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더리움으로 해가지고 제가 이득 본 거는 거의 없어요. 본전이면 본전이지. 반면에 제가 그 비트코인으로 투자했을 때 수익률 따지면 비트코인에서 대부분 수익을 봤어요. 비트코인으로 돈 번 거 알트코인으로 다 까먹은 게 인드라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 앞으로 코인 투자는 다른 알트코인이 뭐 100% 막 하루 만에 막 100% 폭등, 50% 폭등해도 저는 부럽지 않아요. 저하고 궁합이 안 맞습니다. 저는 앞으로 비트코인으로만 투자할 생각이에요. 투자하더라도. 바다사원님 어서 오세요. 저하고 상성이 맞는 거는 비트코인이에요. 그동안 비트코인 7월부터 지금까지 종합하면 비트코인으로 손해본 적은 없어요. 제가 알트코인에서는 대부분 마이너스여도 비트코인으로는 제가 손해본 적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가쿠토님, 코인보다 코인베이스가 수익률이 좋아요. 32% 빠졌다가 58.8%네요. 가쿠토님, 코인보다 코인베이스. 아니요, 어저께가 그저께 인드라가 손절할 때 코인베이스 차트를 봤는데 하염없이 떨어지더라고.
한 5% 코인베이스 5% 정도에서 약간 그 반등 기미가 보여가지고 그때 잠시 인드라가 그 예, 그때 이제 알트코인 하나 샀어요. 이게 반등이 있구나 생각하고. 근데 웬걸 코인베이스가 7%까지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손절하고 말았는데 그 다음날 5% 코인베이스 5% 회복하더라고요. 대체적으로 이제 반드시 일치하는 건 아니지만 전체 코인 시장은 코인베이스만 봐도 되겠다. 코인베이스와 코인 시장이 같이 간다. 그리고 코인 시장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이더리움이다. 특히 그러니까 대장주기 때문에 이더리움은 비트코인을 추종하고 그 다음에 다른 알트주는 이더리움을 추종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선물 거래하는 코인 선물 거래하는 애들은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을 취급하고요. 예, 오래됐다, 선물 거래를 오래했다는 친구들은 이더리움을 취급하고, 예, 최근에 합류한 친구들은 비트코인을 주로 취급해요. 그래서 선물 거래를 이더리움을 한다. 그럼 조금 더 경륜이 묻어난 경험이 많은 애들이 이더리움하고 좀 초짜스럽다. 그런 친구들은 비트코인을 선물 거래하더라고요. 참고하시고요. 아무튼 차트를 맹신하지 말아라. 그런 말씀 드리고 싶네요. 네, 패턴을 두 번 반복시켜요. 두 번 정도. 두 번 정도 반복시키면 사람들이 이게 직전 결과, 인드라, 그 마르코프 체인처럼 직전의 결과에 우리가 익숙해지기 때문에 두 번 정도 반복하면 패턴을, 그러면 그 팬더로 갈 거라고 다들 생각하잖아요. 본능적으로, 무의식적으로. 그걸 보여준 다음에 다른 패턴을 보여준다 이거죠. 마치 구글 OTP처럼 이렇게 수시로 넘버를 바꾸는 것처럼 한 두 번 정도 패턴을 주었다가 거기에 익숙해졌다 싶으면 그냥 패턴을 바꿔버려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패턴을 나름대로 연구해서 이 패턴대로 가겠지, 그런 착각을 만들어준 다음에 그냥 한 방에 보내는 완전히 선수죠, 선수. 세력들이 처음에는 이뤄주는 듯 하다가 한 번에 그냥 말아먹는 그런 패턴을 쓰고 있기 때문에 저는 차트를 맹신하지 말고 뉴스를 맹신하지 말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개미들이 할 수 있는 단 하나는 그냥 마자세밖에 없다 생각이 드네요. 마자세. 우리 사비트리님처럼 종목 연구, 엔터주 연구, 차트 연구나 뉴스 연구보다 그냥 이 주식 갖고 있으면 2, 3년 동안 가는 주식이다, 코인이다, 이런 확신이 들면 뉴스 볼 필요도 없고 차트 볼 필요도 없어요. 제가 생각하기에 그냥 거의 때려박고 여행 가고 그냥 시간 끄면 돼. 그동안에 막 10% 폭등도 있을 수 있고 10% 하락도 있을 수 있죠. 갑니다. 이 단순한 사실을 알면서도 못하는 게 인간인 거죠. 2, 3년 뒤에 엔터지가 어떻게 될 수 있을지 다들 알지만 당장 오늘 막 10% 폭락하고 그러면 사겠습니까? 못 사죠. 겁나서. 그냥 몇 가지만 얘기할게요. 누가 아는 종목이 하면
알아도 못해, 알아도. 예. 인드라 비트코인 또 6개월 동안 봤는데도, 예. 물론 오늘 인드라가, 야, 이거, 나 진짜 오늘도 인드라가 바보짓 했는데, 예. 지금 비트코인 지금 시세가, 나 이번에 정말로 인드라 비트코인에 올인했어요. 어저께. 그러면서 인드라가 뭐라고 생각했냐면, 나 이번만은 정말로 매도 안 친다. 평생, 야, 이거 한 2년은 가져간다. 이런 맹세하고 올인했어요. 정말 이번만은 매도하지 말아야지. 근데 오늘, 예, 잠시 동안 1% 하락하더라고요. 장이 막 초반에 안 좋아. 꼭 인드라가 가지고 있으면 그래가지고 인드라가 익절했어요. 평상시엔 손절하는데 비트코인만큼은 인드라가 익절해. 예, 다행스럽게 저점에 올인하는 바람에, 예, 모처럼 1% 먹고 왔어요. 그러면, 예, 전체 통합, 예, 한 200만원 이런 건데 한 10만원 정도 오늘 이익 봤다고 해가지고, 예, 뭐 기뻐할 필요도 없고. 왜냐하면 지금 내가 지금 비트코인 시세 보니까, 예, 내가 판 가격이에요. 예, 정확하게. 그리고 웃긴 게 뭐냐면 제가 산 가격까지 비트코인이 오늘 떨어졌어. 제가 산 가격까지 비트코인이 떨어졌고, 지금 현재 가격이 제가 판 가격이에요. 정확하게. 방송 시작하려고 딱 보니까 요 방송 시작하는 시점이 제가 판 가격이고, 오늘 2월 1일 비트코인 최저가가 인드라가 샀던 가격입니다. 참고하세요. 이건 무슨 우연의 일치야. 이 정도로 얘기하고요. 넘어가고요. 그래서 이제 이제 코인 얘기했으니까 환율 전망. 환율 2023년에 뭐 인드라의 또 구라경제학 참고만 하세요. 시장 투자에는 아무리 별 의미가 없고 타이밍이 중요하고요. 아무리 닫다 쳐봐야 단차로 맨날 1%, 0.5% 수익 얻다가 일주일 동안 힘들게 돈 모아놓은 거 한 방에 날려. 선물 투자도 카피트레이드도 그래요. 저 새끼 능력 있네, 뭐 이러면서, 예? 하루에 꾸준히 뭐 5,000원씩 수익이 들어와. 잘하네 이러는데 한 방에 날려. 한 방에 날려. 뭐 선물이든, 예, 현물이든 뭐 다 구조가 그렇습니다. 한 방에 그냥 타짜에게 날아가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이왕 얘기한 거 인드라가 제일 중시하는 게 뭐죠? 환율이죠. 예, 달러 인덱스를 제일 중시하게 보고, 예, 오히려 인드라가 중시하는 건 금리는 세 번째죠. 예, 첫 번째는 환율. 예, 전 세계 모든 경제는 달러 인덱스로 돌아가고 있다. 이 얘기 드렸고, 예, 전 세계 1일 외환 거래액이, 예, 실질적으로 삼성전자에서 나오는, LG전자나 삼성전자에서 나오는 가전제품, 휴대폰, 자동차, 뭐 현대기아 자동차, 이런 것들의 판매 대금, 해외 여행 판매 대금, 뭐 이런 거는 전 세계 외환 거래액의 1%밖에 지나지 않습니다. 99%는 순수하게, 예, 통화수합이에요. 예, 99%는 통화수합, 그냥, 예, 외환거래, 순수한데 금융거래예요. 99%는 단 1%만이 무슨, 예? 여러분 여행 갈 때, 여행자 수표 살 때 환전하는 거, 예, 기업들이 돈 벌어가지고 뭐 송금하는 거, 제품 팔아가지고, 예, 휴대폰 팔고 자동차 팔아서 그 돈 들어오는 돈, 요게 1%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환율 동향이 제일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유동성이죠.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예, 이번에 1월달에 코인과 주식 떡상했잖아. 이유가 뭡니까? 기업도 실적이 좋습니까? 안 좋아. 그랬으면 인드라가 현대기아차 팔았겠습니까?
지금 막 인드라가 안 사고 여태까지 현대기아차 있었으면 인드라가 현대기아차로 한 200만원 벌었을 텐데 오히려 40만원 손해봤죠. 맞아세가 안 돼서 한 달만 버텼으면 인드라가 40만원 손실을 넘어서서 100만원은 이득 봤을 텐데 현대기아차.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자, 지금 전세계 주가 중에 한국 주가가 떡상한 이유가 뭡니까? 다른 뭐 전세계 주식도 다 올라가지만 유동성 때문에 그러죠. 유동성 때문이에요. 환율하고도 연관이 있고요. 환율이 첫 번째, 두 번째 유동성. 그럼 유동성은 여기서 어디서 나오죠? 아니 금리는 인상해가지고 없는데 시중에 돈이 많아요. 왜? 우리 이든영이 돈 풀었거든. 연준의 통화 정책이 있고, 재무부에 인드라가 중시하는 그 재정 정책이 있거든요. 중요한 게 돈을 풀었다는 얘기예요. 인플레? 미국 시민들에게 인플레 많아? 그러면 야, 인플레 겪어서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하고 그냥 돈을 쫙 풀었어. 그래가지고 신나게 코인 투자하고 주식 투자한 거죠. 물가는 올라가 폭등하지만, 그래서 올랐다. 근데 이제 지금 환율이 좋잖아요. 막 전문가들이라고 납시고 떠든 친구들이 올해 환율 전망, 2024년 환율 전망은 어떻게 했습니까? 상저하고 상고하죠. 환율 이제 원화값과 환율은 다르죠. 원화 가치가 지금 높죠. 환율은 지금 떨어졌죠. 지금 올해 IMF 간다, 외환위기 간다, 쏙 들어갔죠. 지금 1200원대죠. 막 1500원대 간다. 1200원대입니다. 왜 그렇죠? 달러 인덱스 킹달러라면서 지금 킹달러라면 여러분 주식이나 코인이 오르겠습니까? 못 올라요. 여러분 킹달러가 지금 아니죠. 돈 풀었어 쫙. 미국인들이 돈을 딱 가가지고 전세계 쇼핑을 쫙 하는 거야. 기관 투자자들이. 지금 제3세계 주식시장하고 코인시장이 좋잖아. 투자하기에 최적. 좋거든. 그러면 이 돈 언제 빠져? 하반기에 빠지죠. 코인이든 주식이든 이 유동성을 쭉 빨아먹는 사건이 있어요. 그게 무슨 사건입니까? 이들아 질문 던질게요, 여러분. 이 경제 공부하시는 분들, 뭐 때문에 상반기에는 원화값이 세지고 환율은 떨어집니까? 그리고 왜 하반기에는 원화값은 떨어지고 환율은 폭등할까요? 그러니까 그건 유럽 위기요? 아니죠. 각도의 인드라선이 선주라니 폭등 지금 폭등까지는 아니고요. 인드라가 여러가지 시나리오를 3가지 정도로 잡았는데 그 중에 3번째 확률이 가장 없는 확률로 가고 있어요. 지금 오늘 아침에 선물 거래가 중지될 정도예요. 인드라가 몇 친구들 인기 있는 트레이드 카피 트레이드들 동향을 봤는데
다 멈춰 있는 거예요. 오늘 장이 어떻게 흘러갈지 나름 전문가라고 하는 애들조차도, 선물 거래자 애들도 오늘 장을 포기할 정도예요. 오늘 장 어떻게 갈지 아무도 몰라요. 정말 나 오늘 같은 장 본 적이 없어요. 진짜 모든 사람들의 예상을 완전히 초월하는 장이 지금 오늘 장이에요. 지금 뭐 FOMC 그 뭐 파월 이장 남기고 있는데 아무도 지금 장이 어떻게 흘러갈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할 정도로 지금 코인장이 흘러가고 있어요. 판단은 금물입니다. 그냥 예상하지 마세요. 그냥 추세에 대응하. 오늘 코인장은요, 한마디로 추세에 대응하라. 인드라가 막 시나리오 짜면 완전히 어긋나. 네, 그래서 저는 포기했어요. 예측은 포기했습니다. 그냥 추세에 대응하는 게 좋다. 그래서 오늘장 뭐 폭등하든 폭락하든 오늘 인드라 무조건 사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겁나서 못 들어가겠어요. 자, 그렇고요. 각도님 말고 다른 의견은 없으십니까? 하반기에 왜 지금 대다수 증권 전문가들이나 코인 전문가들은 상반기에는 그 주식이든 코인이든 좀 적게 갈 거고 하반기에 폭등할 거다. 헤르미커팀 정은이 핵실험? 경제적인 이유입니다. 경제적인. 인드라 구기본능 관점에서 생각해보세요. 구기본능. 인드라가 힌트를 드리면 초반부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걸 잘 기억하시고. 금리는 세 번째입니다. 아, 중국 아니에요. 그거는 뉴스잖아요. 뉴스. 네, 뉴스입니다. 왜 하반기에는 그럴까요? 네, 경제적 이유입니다. 네, 중국도 뭐 경제적 이유긴 하지만 중국 리오프닝 되잖아요. 딱히 중국 경제 갑자기 망하나요? 하반기? 인드라가 다들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인드라가 얘기 드릴게요. 지금 부채 한도 아니요 미국 문제예요, 여러분. 예, 다른 중국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한국이 중요한 거 아닙니다. 전 세계 증시에서 핵심은 미국 경제고 미국 연준과 미국 재무부예요. 그리고 이들을 통합하는 구기본이고요. 이런 관점에서 보셔야 돼요. 중국이든 유럽이든 이것들은 그냥 떡밥이에요. 러시아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도 떡밥이에요. 반쪽 정원 핵실험 그것도 떡밥에 불과해요. 그렇죠. 각구토님, 부채 협상이에요. 부채 협상. 하반기에 왜 달러가 다시 지금 킹달러에서 상반기에 약달러잖아. 약달러로 갈 수밖에 없어요. 여기 환율전망 다른 데는 이제 상고 하저 이렇게 가는데 지금 움직이는 것은 오히려 상저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네. 환율이든 주식이든 코인이든 결국 이렇게 간다. 왜? 부채 협상 때문이다. 왜 부채 협상이 문제냐? 유동성 때문이에요. 유동성. 달러를 쫙 풀었다가 부채 협상 달러를 딱 쫙 빨아먹는다 이거지. 그럼 이거 다시 언제 풀어? 2024년 대선 있잖아. 미국 대선. 그때 다시 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 구기본이 미국 공화당 후보와 미국 민주당 후보를 정해서 임명해서 여러 가지 공화당 입장에서 미국 민주당 입장에서 정책을 내놓을 텐데 그래서 또 돈을 왕창 풀겠죠. 그래서 상반기에 돈이 쫙 풀었다가 하반기에 빨아먹고 다시 내년 2024년 2월 1일 이 시점에서 다시 돈이 풀린다. 명분은 뭐냐? 2024년에 명분은 올해 금리 인하 없다고 얘기를 단언했습니다. 올해 금리 인하 없어요. 금리 인상 중단 시기는 상반기에 없습니다. 금리 인상을 중단하더라도 상반기에는 없어요. 하반기에 있을 수는 있지만 제가 생각에 예상한 바는
그러다 금리 인하는 어떤 경우에도 없어요. 미국 연준은 올해 금리 인하 없습니다. 한국은행은 내년 4, 4분기 때 금리 인하를 먼저 할 수 있습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한국과 같은 몇 개의 어떤 국유본이 항상 미국 금리 인하 하기 전에 한국 같은 작은 국가에서 뭔가 테스트를 하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한국이 딱 그 중에 제일 좋은 국가 중에 하나여서 한국은 전 세계에서 누구보다 빠르게, 가장 빠르게 코인이 폭락하고 주식이 폭락하고 환율이 폭락하고 누구보다 빠르게 주식이 폭등하고 코인이 폭등하고 환율이 폭등하는 나라죠. 네, 그거는 한국 정부와 아무 상관이 없는 문제예요. 그냥 글로벌 시스템 자체에 한국이 그런 국가로 지정돼 있어요. 마치 그냥 몇 가지만 하고요. 자, 이런 큰 그림을 가지고서 2024년 2월 1일 앞으로 1년 뒤에 그 흐름을 지켜보시면서 우리 사비트님처럼 종목 연구 열심히 하시고, 왜 내가 비트코인에 투자해야 되나, 내가 왜 엔터주에 투자해야 되나, 이런 연구를 깊이 하고, 왜 연구가 필요하냐, 확신 있지 않으면 투자하지 말란 얘기죠. 사비트님이 돈을 번 이유는 자기가 연구한 종목에 대해서 확신을 가질 만큼 공부하셨기 때문에 돈을 버시는 거예요. 여러분 비트코인에 대해서 알면 얼마나 알아요. 저는 몰라. 비트코인 여전히. 이런 사람이, 인드라가 비트코인에 대한 확신을 가지지 않으니까 돈을 못 버는 거죠. 해당 종목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세요. 그러면은 엔터주가 폭락하더라도 여러분들은 꿋꿋하게 더 살 수 있죠. 남들이 팔 때 여러분도 살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연구가 안 돼 있으면 확신이 없으니까 겁먹고 못 사죠. 좀 오르면 떨어질까 싶어서 팔고. 제가 그래요. 쫄보 새가슴. 어쨌든 돈 버는 사람들은 긍정적 마인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정적 마인드로는 투자하지 마세요. 인드라는 아무래도 구라 경작파니까 자신도 모르게 하여튼 비관적 전망이 있어요. 인드라는 하여튼 다른 분야는 다 맞아세가 되는데 그거 좀 극복해 보겠다. 이 투자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인드라가 맞아세가 안 됐어요. 그래서 이걸 자꾸 인드라가 이거를 좀 이렇게 극복해 보겠다고 자꾸 실패할 거 알면서도 자꾸 이거저거 해보는데, 공부도 하고, 이거 참 힘드네. 인드라가 체질인가 봐요. 우리 부모님 같으면은 인드라 참 안 할 텐데 인드라가 확실히 부자 본능이 없나 봐요. 이걸 반성하면서도 쉽지가 않네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짜 누구나 다 아는 상식이에요. 인드라가 처음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돈 버는 사람들이 공동되게 하는 얘기인데 왜 실천을 못하냐 라는 거죠. 알아서 못하는 게 아니라 알면서도 못하는 거예요. 습관을 고치기 전에는 어렵다 이거예요. 맞아세가 돼야 돼요. 평정심이 유지돼야 된다 이거예요. 저는 예를 들면 정치적인 문제, 국유본과 관련된 문제, 다른 데서 누가 댓글 테러하고 이러면 저는 평정심이 유지해요. 다른 사람들은 인드라가 이런 얘기 방송 중에 그러는 과격한 얘기하면 걱정하시는 분도 많은데 생각보다 인드라는 이쪽에 멘탈이 진짜 강해요. 아무렇지 않아요. 제가 이런 마음, 방송하는 마음, 정치 그 밖에 이런 다른 분야, 그 다음에 구라경제학 이런 걸로 인드라는 맞아세가 되기 때문에 평상시에도 많이 맞아세가 되고 있지만, 이런 자세로 투자할 때도 인드라가 맞아세를 할 수 있었다면 인드라가 지금 주식 부자, 코인 부자가 되지 않았을까. 한 6개월 동안 코인 투자해서 못해도 2배 이상 벌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네요.
주식도 마찬가지고. 그게 안 되니까 그 반대로 반토막 나는 거죠. 자, 네. 네. 딱 1분 쉬었다 오겠습니다. 네. 아직 방송 시작도 하지 않았는데 벌써 이걸로 얘기를 했네요. 네. 1분 쉬었다 오겠습니다. 화장실 갔다 올게요. 아무튼 일부로 결론을 내면요, 인드라가 아까 얘기했던 대로 세 가지로 짤막하게 요약하겠습니다. 어쨌든 주식이든 코인이든 마자세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식이든 코인이든 자신과 궁합이 맞는 연구를 해야 된다. 자신감을 가지고 확신해서 투자해야 된다. 예.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 얘기를 했는데, 인드라가 올해 연내에 비트코인 3만 달러 간다. 근데 벌써 3만 달이 언저리잖아요. 그래서 인드라가 부족하지만 비트코인 올해 전망을 수정하겠습니다. 상반기 안에 3만 달러는 무조건 간다. 잘하면 6만 달러까지 갑니다. 인플레 감안하면요, 올해 상반기에만 6만 달러 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어쨌든 딱 거기까지만 오늘 말씀드리고, 그러나 이제 가면서 쉬다 가는 게 필요하죠. 지금 한 달 동안 내내 그냥 폭등했어요. 40% 폭등했기 때문에 조정이 필요하다. 뭐 파월이 무슨 얘기를 하든 간에 시장은 자기 논리대로 가요. 그래서 파월은 그냥 제 생각에는 파월이 무슨 발언을 하고 떡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무조건 쉬어야 될 타이밍이다. 이거 지금 쉬지 못하면 뭔가 문제가 있다 생각이 들어서, 큰 길로 볼 때는 지금 주식이든 코인이든 쉬어 가야 된다. 이번 주에 전 세계 증시나 코인은 조정을 줄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이번 주에 안 주면 다음 주 주겠죠. 원래 뭐 인드라가 이렇게 얘기하면 뭐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뭐 항상 예상을 뛰어넘기 때문에 시장은 뭐 올해 더 나가서 이번 주에 이미 3,000을 돌파할 수도 있고, 그건 알 수가 없지 인드라가. 엔터주주 갑자기 SM주가 주가 이번 주에 폭등해가지고 10만원 넘어갈 수도 있고, 그건 인드라가 어떻게 합니까? 반대로 떨어질 수도 있고, 어떻게 갈지 인드라가 인간지표니까 반대로 되겠죠. 그건 알 수가 없지만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다면, 연구를 했다면
마자세가 돼 있다면 예, 지금 가격 비싼 게 아니에요. 내년 내후년을 보면 예, 그때 못 샀을 것이라고 후회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최고가지만 내년 내후년은 최저가라는 생각을 가지면 되는데 쉽지가 않죠. 아니 작년에 코인 봐라. 예? 1월달이 최고가였다가 90% 깎여가지고 예? 만원짜리가 100원짜리 동전주가 됐잖냐. 글쎄요. 예, 비트코인도 1월달 바짝 가짜 상승 페이크였고 다시 저 2만 달러 밑으로 우리 또 실명을 얘기하면 또 그분이 기분 나빠하시니까 저 그분 댓글 언제나 웃고 봅니다. 정말로 고맙게 생각하고 재밌게 봐요. 늘 웃어요. 그분 댓글. 그분의 예상처럼 비트코인이 5,000원 갈 때까지 갈 수도 있겠죠. 네. 자, 모르죠, 각도님. 네? 조정의 달이라 확신하지는 마세요. 네. 누가 합니까? 2월에도 하여튼간 예상을 뛰어넘으니까 시장은 예상을 뛰어넘어요. 전망은 아무래도 소용없어요. 그 전망을 제대로 하면 인들어가 지금 이 자리에 있겠습니까? 네? 선물 투자하지. 네. 딱 그냥 개미들 입장에서는요 못당해. 패턴 그냥 기술자들이 타짜들이 득실들 싫어하는 데가 주식과 코인판이야. 어차피 그냥 있는 돈 어떻게든 빨아먹을까 연구만 하루 종일 24시간 연구하는 애들밖에 없는 애들이 그 판인데 거기에 뭐 승부처 던져봐야 손실나는 건 반드시 낳는 수밖에 호구고요. 이 호구가 유일하게 돈 버는 방법은 다른 거 없어요. 사비트님처럼 그냥 종목 연구 제대로 해가지고 확신을 갖고 그냥 올인하고 던지고 있으면 돼. 그냥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다른 방법 없어요.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야 단타는 아무런 의미가 없고 그냥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열심히 해가지고 그냥 보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거 없어요. 개미들이 못 이겨. 단타로 단타 치다가 수수료 날리고 세금 날리고 세금은 국가에다가 내는 세금이니까 그래도 좋지. 매수매도 맨날 하다가는 원금 깎여가지고 그냥 아장납니다. 다 겪었잖아. 그러고 뭐냐. 인자라는 주식으로 한강 가는 것 빼고는 다 겪었잖아. 주식 폭락, 상패되는 바람에 막 그 담배 피기 시작했고 이번에 인드라 담배 핀 것도 사실은 코인 때문에 담배를 피기 시작한 건데 인드라가 이번 코인 교훈을 통해서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이번 주까지만 담배 피고 다음 주부터 분명히 끊겠습니다. 인드라가 공연할게요. 다음 주부터 월요일부터 담배를 끊겠습니다. 다시 쉽지 않아. 막 10년 동안 담배를 끊었다가 주식 때문에 다시 폈고 올 초에 한 10개월 동안 담배 끊었는데 코인 때문에 다시 피게 되네요. 그리고 인드라가 다음 주부터 금연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타샤가 이번에 이제 그 대장 내시경을 봤는데 용종이 발견돼 가지고 다행스럽게 제거 수술을 했습니다. 뭐 수면 중에 했으니까 아플지도 모르는 거지. 이들아가 이제 나타샤가 같이 하자고 그랬는데 안 했는데 나타샤 얘기 듣고서 경각심이 들어서 예약하고 저도 대장 내시경 알겠어. 한국에서 제일 흔한 게 대장암이거든요. 그래서 비용이 좀 센데 봐야죠. 돈 생각하지 말고. 분숙자님 어서오세요. 뭘 안 믿어 분숙자님. 인드라 말 안 믿겠다는 겁니까? 안 믿어도 돼. 이 투자에 관해서는 그냥 사비트는 말이 길이에요. 길이요 진리입니다. 인드라 말은 다 구라야. 닥터님 저도 용종 2번이나 제거했어요. 어머니가 대장암이라 2년마다 한 번씩 검사해요. 저는
지금 한 5년 전에 받고 귀찮아서 안 갔는데, 바빠. 사이즈 패럽 때문에 원래 2년마다 한 번씩 좀 받았거든요. 금연한다는 거 안 믿나? 믿지 말아요. 인드라 말은 그 방송하는 거, 오늘 이번 주 방송 쉽니다. 방송 중독이기 때문이고, 그 다음에 투자 관련돼 가지고 인드라 이제 그냥 올인하고 조금 그냥 쉴게요, 이런 말 믿지 마세요. 인드라가 지금 그 조절이 안 되는 그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방송 쉬겠다. 이번 주 방송 쉽니다. 몇 번 어겼잖아요. 이 방송 중독. 그 다음에 이 투자 중독. 하루 만에 말을 번복하는 거. 이 두 가지는, 다른 건 다 인드라가 약속을 지키는데 스스로에게도 두 가지 못 지키는 게 그 방송 중독. 이번 주 방송 쉽니다. 웬걸 하잖아. 그 다음에 투자. 그냥 올인하고 그냥 일상에 복귀해서 2년 뒤면은 좋은 결과 나오겠죠. 다음날 팔고. 자, 하여튼 간에 이 두 가지는 절대로 편 쓰면 안 되고, 믿지 마세요, 여러분들. 인드라도 안 믿는 걸 왜 여러분들이 믿어? 투자 관련돼서는 인드라, 이 얘기는 맞아요. 그러니까 큰 흐름에서 인드라가 그냥 알면서도 못하는 그런 거는 사비트님이 하시니까, 인드라 못 믿어도 이런 투자 부분 관련해서는 사비트님 믿고, 제가 뭐 이렇게 실전 투자에 관련된 건 믿지 마세요. 나도 안 믿는 걸 왜 여러분들이 믿어야 됩니까? 그리고 방송 쉰다 뭐 이런 것도 믿지 마시고, 이 두 가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나머지는 믿어도 돼요. 인드라가 번복한 적 없잖아. 어지간해서. 자,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다시 뭐 비트코인 제가 판 가격에 왔네요. 어떻게 좀 예측이, 인드라 생각하기에 세 번째 시나리오로 가고 있는데, 그것도 몰라요. 지금 얘네들이 어떻게 갈지 나도 모르겠어요. 마음이 비었어요. 오늘은 그냥 오늘이든 내일이든 떨어지든 올라가든 파월이 무슨 얘기를 하건 저는 작정했습니다. 마음 편하네요. 대신에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제 이걸 안 했네. 어디 갔어? 사라졌네. 여기 있구나. 이제 방송 시작했습니다. 어쨌든 환율 전망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이거 나이스 DNR, 이거 뭐 이렇게 혹시 가지고 계신 분 인드라한테 얘기해 주시거나 말씀 주세요. 이거 항상 이런 식으로 300만원 주고 있습니다. 300만원. 이건 아니고 무슨 좌담에 참석 그러면 한 10만원 줍니다. 그러니까 그냥 관련 있는 분들 저한테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박사 VOA 다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체코제 캠핑카. 이 친구는 그 체코제 채널 코리안 J 체코제, 이 친구는 요즘 그 하는 방식이 약간 달라져가지고, 옛날에 오지타머 비슷했다면 지금은 좀 유명해져서 런던에 가서 현지 투어, 이게 이제 한국에서 투어 해가지고 가잖아요. 근데 이게 조금 더 진화하면 유럽인들이 선호하는 방식이 현지 투어예요. 현지 투어. 그리고 이제 이 친구가 이제 에딘버러에서도 갔을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 LA가 있는데 이 친구가 그 에딘버러 갔을 때는 맥주 투어, 에딘버러의 어떠한 맛집 맥주집을 골라서 밤새 내내 술 마시는 거예요. 펍들을 다 돌아다니면서. 그게 인상적이었고, 여기서는 지금 LA 투어, LA 맛집 투어를 신청해가지고 LA 맛집,
그러니까 미국 자체 음식은 없어도 전 세계에 좀 잘 나간다는 음식들이 퓨전 음식들이 이제 미국에 많잖아요. 예. 그래서 LA가 그런 맛집들이 많다. 그래서 LA 맛집 투어 전날에 쫄쫄 굶고 했는데도 배불러서 다 못 먹었대요. 한마디 뷔페예요, 뷔페. 예, 근데 이렇게 걸어 다니면서 예, 맛집을 순방하고 거기에 대표 음식들을 먹는 건데, 근데 그 한국인 기준과 그 미국인 기준이 예, 한국의 1인 미국의 1인분은 한국이 2인분이에요. 그래서 다 못 먹어요. 그래서 그걸 먹었다. 그 다음에 이제 캠핑카 혼자서 캠핑 타는 거. 미국은 뭐 걸어 다닐 수 없잖아. 유럽은 걸어 다녀도 되는데 미국은 걸어 다닐 수가 없죠. 그래서 캠핑카. 그랬더니 인드라님 믿을 건 정치부. 구건도 있잖아. 구건. 그 다음에 수메르 경제사론. 구라 경제학. 그건 믿을만 하잖아요. 휘철리즘 인도 최고 명문대학교. 이게 이제 휘철리즘과 체코제가 이제 공통으로 강조하는 게 뭐죠? 지난번에서 얘기하려다 말았는데 20년 전에 인드라가 유럽 배낭여행을 갔을 때 코리안 그러면은 사우스 코리아? 사우스 노스 이렇게 물어보는 친구들 그래도 한국에 대해서 좀 아는 애들이에요. 잘 모르는 사람들은 코리아 그러면은 남북을 구분 못해요. 근데 이게 이제 핀란드나 뭐 이렇게 동구권, 인도는 못 가봤지만 이렇게 약간 과거에 친소 국가였던데, 혹은 반미 분위기가 큰데 이런 데는 코리안 그러면 노스 이렇게 생각해요. 당연하죠. 친소 국가였었기 때문에. 파쇼 탄압, 공산적 친소 파쇼 정권이면은 대부분 파시즘 언론 통제하고 그러다 보니까 대다수 사람들이 그 제한된 정보만 받잖아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구본론 관점에서 인드라 분명히 얘기했죠. 전 세계 언제부터 반미가 시작됐나? 2차 세계대전 때까지만 해도 미국은 선한 국가였잖아요. 50년대까지만 그랬어요. 50년대까지도 미국은 반미 없었습니다. 반미 그러면 너 히틀러야? 왜냐면 태평양 전쟁 때나 그 2차 세계대전 때 반미 부르짖는 애들은 전 세계에 딱 세 부류였어요. 무솔리니 파시스트, 히틀러 파시스트, 그 다음에 일본 군국주의 파시스트. 이 세 종류 빼고는 반미를 부르짖는 세력은 전 세계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근데 언제부터 반미가 시작됐죠? 베트남 전쟁 때문에. 베트남 전쟁은 누가 일으켰습니까? 빅토 로스차일드 국영 황제가 일으켰죠. 왜? 미국에서 미국 민주당을 없애고 미국 노동당을 만들어 가지고 미국이 지속적으로 영국의 식민지, 다시 말해서 빅토 로스차일드의 식민지, 소련처럼, 소련이 빅토 로스차일드의 식민지이자 식영지였잖아요. 그런 것처럼 미국에서 영국처럼 미국 민주당을 없애고 미국 노동당을 만들기 위해서는 베트남 전쟁을 지속시켜서 전 세계 반미를 불러일으키고, 그렇게 해서 자기 시내에 세계 구호 황제로서의 어떤 권위를 계속 유지하려고 했던 게 베트남 전쟁이죠. 그로 인해서 베트남 전쟁 때문에 반미가 시작됐고 전 세계 반미 분위기가 커진 거죠. 전 세계 반미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죠? 빅토 로스차일드 당대 국왕 황제에게 있습니다. 그렇죠? 인드라 구본론. 전 세계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인드라밖에 없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반미 전 세계 책임자는 빅토 로스차일드다. 빅토 로스차일드가 되졌네요. 근데 여지는 남아 있는 거죠.
30년 동안 반미했는데 그게 사라지려면은 30년은 더 걸리는 법이죠. 아니면 60년 더 걸릴 수 있어요. 한번 그렇게 쇠뇌가 되면 예, 가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 점을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친소 있는 국가들, 인도도 친소 국가였잖아요. 그러니까 예? 코리아 그러면 다들 예, 배운 사람들, 중산층 이상들은 노스 사우스 다 구분하지만 하층일수록 아이 밥 먹고 살기 힘든데 예? 북한 남한은 누가 구분해요? 못하지. 여러분도 예멘 예? 남예멘 북예멘 구분해요? 못하잖아. 예. 못해요. 관심도 없고. 예. 인들아 20년 전에 배낭여행 할 때도 그렇고요. 예. 중국과 일본은 알아도 한국 몰라요. 근래 들어서 K-팝 때문에 한국에 관심이 늘어나니까 이제 구분하는 사람, 젊은 세대들 중심으로는 이제 구분이 가는 거지. 근데 여전히 나이 든 사람들, 베트남 전쟁, 반미 이렇게 겪었던 그 미국인들 50대, 60대들은 여전히 자신들이 미국인이면서도 반미 어떤 감정이 있어요. 그게 세뇌돼 가지고 빅토르 찰드한테 세뇌당해서 미국인이면서도 반미 그런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체코제한테 이런 질문을 하잖아요. 예. 남북한이 서로 전화 통화도 하고 친척들끼리 교류도 하냐? 동서독인 줄 아는 거지. 저분들 K-팝 한류 없었으면 이런 관심조차도 가지지 않아요. 이제는 한류가 뜨고 오징어 게임이 뜨니까, 정의가 뜨니까 전화 통화는 동서독 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한다 이거지. 참고하시기 보고요. 무바연이 국어는 몰랐으면 저도 주식 못. 이건 너무 과찬이죠. 국어는 몰랐어도 주식 잘했을 거예요. 자, 이렇게 말씀드리시고 이제 넘어가고요. 이제 달라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국뽕에 주의하고요. 한국어 인기도 일본이나 똑같아. 인도대학이나 서울대나 한국어과나 중국어과나 일본어과나 스페인과나 다 경쟁률이 취하죠. 서울대니까. 이해겠죠? 인도 왜 전 세계 IT 기업의 CEO들을 인도인들이 많이 할까? 3,000대 1? 그런 IT 대학은 경쟁률이 10,000대 1 그래요. 10,000대 1. 10,000명 중에 한 명 뽑으니까 인재지. 이렇게 보시면 되고, 한국보다 자기들이 더 잘 산다고 생각하는 게 당연하죠. 왜냐하면 한국은 북한이니까 쟤네들이 반미 미사일 쏘고 이런 거에서는 한국 보지 뭐 하층 사람들이 K-팝을 어떻게 알아? 젊은 친구들이야 K-팝, K-드라마 알지. 이제는 유행이 돼서가지고 젊은 친구들 사이에서는 이제 K-팝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근데 40, 50대만 하더라도 몰라요. 40, 50대들이 어떻게 K-팝 합니까? 모르지. 20대들이나 알지 K-팝 아직까지. 40, 50대들은 몰라요 아직까지 K-팝. 그러나 오늘날 10대, 20대들이 10년만 지나봐요. K-팝, K-드라마 성장은요 기하급수적으로 늘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람들이 부모가 되니까. 향후에 10배는 성장한다고 봐야 돼요. K-팝은, K-드라마는.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지금 SM 주가가 8만원인데 8만원 맞죠? 인드라가 자세히 보지는 않는데 10년 뒤에는 SM 주가 100만원 됩니다. 제 생각에. 저는 뭐 SM 주식 하나도 갖고 있지 않아요. 저는 10년 뒤에 SM 주가는 100만원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 그래요. 그럼 너 왜 엔터주 투자 못해? 인들아 맞아서 간다서 그래. 알면서 투자를 못하는 거야, 인들아. 10년 뒤에 SM 주가는 100만원 됩니다. 10년 이내에. 그 다음에 사우디 수도 전체를 바꿔버린 클라스. 빈살만. 이 정도예요. 블랙핑크 온다고. 블랙핑크를 위해서. 아랍에미리트 연방은 성녀령이 온다니까 비행기에 오색기 뿌려주는 수준이었다면, 블랙핑크 온다니까 리야드 수도 전체를 바꿔버렸어요. 핑크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수도를 갈아엎었어. 이게 블랙핑크의 위력이다. 인더라. 그래서 블랙핑크가 이번에 봄핑크 이건 내놨을 때 저는 뭐 양현석은 깜빵 가야 된다고 생각한 사람입니다. 버닝썬과 관련돼서 그것과 별개로 블랙핑크는 지난번에 봄핑크 나왔을 때 이제 BTS처럼 블랙핑크도 이제 월드 투어 갈 만큼 곡이 좀 많아야 되거든요. 근데 봄핑크 딱 듣는 순간 이제 월드 투어를 제대로 하겠구나 얘기했었잖아요. 지난 방송에서 옛날에 앨범 처음에 나왔을 때 듣고서 이제는 곡이 봄핑크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인기곡들 정도는 있었지만 완전히 자신의 무대를 2시간 동안 꽉 채워가지고 할 수 있는 어떤 그 컬렉션이 부족했던 것이 였던 거라면 이제는 뭐 블랙핑크는 각지에 월드 투어 하면서 곡을 선별해서 공연할 수 있을 정도로 넓은 컬렉션을 가지고 있다. 남자는 BTS, 여자는 블랙핑크. 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랬더니 일본이 그랬어요. 연사마 때 아줌마들 딸들이 지금 한류 소비증. 그렇죠.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아랍에미리트에서도 블랙핑크가 이렇게 여성들에 대해서 이렇게 특히 빈살만의 어떠한 이런 블랙핑크는 정치적 의도도 있습니다. 빈살만이 이제 내세우는 것이 여성 개혁이거든요. 여성 개혁. 그러니까 여성들이 좀 히잡 쓰고 얼굴을 가리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좀 던지고 여성도 좀 얼굴 까고 다니고 뭐 여러 가지로 여성도 좀 더 개방 개혁하는 그런 쪽으로 가고 있는데 거기에 안성맞춤인 K-팝이 블랙핑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지금 전세계가 깜짝 놀랐습니다. 블랙핑크가 뭐 동남아시아나 일본이나 뭐 미국이나 유럽에서 인기 있는 것들은 그냥 그러려니 하는데 말하자면 중동에서도 블랙핑크가 통한다 라는 것은 굉장히 충격적이다. 말하자면 락밴드가 과거로 치면 냉전 시대로 갔을 때 락밴드가 모스크바나 이런 데서 공연했을 때 만약 한다면 그때 막 모스크바 시민들이 막 그냥 환영하고 소련 공산당 애들이 막 락밴드를 뭐 크렘린의 궁전으로 초청해가지고 만찬을 개최한다든가 이런 식의 그것만큼이나 그것과 비견될 수 있을 만큼 그런 일이 있었나? 락밴드를 소련 공산당이 초청해서 원래 락 음악은 미 제국주의 음악인데 그런 것만큼 쇼킹한 사건이다 이렇게 말씀. BTS도 이러진 않았는데 그게 블랙핑크 효과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정의. 뭐 저는 이거에 대해서 정의에 대해서 그냥 저는 영화 평론을 했잖아요. 영화 평론을 그쳤고 저는 평론에 영향을 받지 않아요. 그냥 여러분도 그래요. 무슨 문화 관련돼 가지고 소설과 관련되고 뭐 축구 이런 거와 관련돼서 인드라 얘기에 이렇게 신경 쓰지 마세요. 인드라 그냥 재밌으면 재밌는 거고 좋다면 좋던 거고 인드라 개인적인 의견이고 여러분한테 강요하는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한테 강요하지 마시고 평론가들은 두 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첫 번째는 속으로는 영화 재밌게 보고도 자신의 정치적 입장 뭔 것 때문에 깔 작정으로 까는 애들이 있어요. 대부분 이런 평론 보면 안 돼요. 영화 안 보고 평론 쓰기도 해요. 오로지 까기 위해서 그런 애들이 있고, 자기가 이제 영화가 좋다고 해서 봤는데 실망한 경우 까는 것은 그래도 진지한 거죠. 근데 그냥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까는 거는요, 그거는 인터넷 취급 안 해요. 그것과 무관하게 이 삼촌 비디오 같은 경우에서 그에 대해서 이렇게 애들이 깐 거에 대해서 이런 것들은 좀 감안해야 되겠다. 정의를 싫고 좋고 재밌게 봤다 재미없게 봤다 양쪽 다 인터넷 다 긍정하는데, 다만 일부 평론하는 애들이 영화 한 번도 안 보고 까기 위해서, 오로지 까기 위해서 막 유튜브에 좀 범람하고 있는데 저는 웃고 맙니다. 신경 안 써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한국에서 정의의 그러니까 SF가 아니라 심파다. 나 심파 좋아하는데 그게 비판의 줄이었는데, 넷플릭스 1위 3일 먹은 다음에 뉴욕타임즈에서 호평 나오면서 지금 태세전환이 돼가지고 지금 평들이 반반으로 나눴어요. 그럼에도 여전히 지금 정의 까는데 혈안이 된 애들이 있어요. 나는 불순하다고 봐요. 그냥 재미없으면 평론 안 하면 되는 건데, 재미없다 하고 끝내면 되는데 왜 저런 걸 올릴까? 아직 연상호 감독이 전향을 안 했나봐. 연상호 감독이 저 좌익파쇼, 영화계 다수파는 좌익파쇼잖아요, 여러분. 자유좌파도 아니에요. 한국 영화계 주류는 좌익파쇼 진영이에요, 여러분. 아직 연상호 영감독이 아직 좌익파쇼로 전향을 안 했나봐. 정의연한 영화, 부산행, 정의 이런 거 영화 잘 만들고 못 만들고 상관없어요. 좌익파쇼 진영은 영화 못 만들어도 호평 나오는 거고, 자유우파 자유좌파 보면 아무리 영화 잘 만들어도 평론이 안 좋아요. 그것만 생각하시면 돼. 평론 신경 쓰지 말아요. 그냥 보고 넷플릭스 1위 찍었으면 오징어 게임이든 뭐 그냥 정의든 보시면 돼. 재밌어, 힘들어 볼 때. 재미없는 분도 있고. 그럼 뭐 SF 쪽에서 이거 어디서 많이 이렇게 따온 거다. 아니 봉준호나 박찬욱은 그렇게 따지면 엄청나지. 내가 볼 때 98%가 다 베낀 건데, 내가 볼 때 그렇게 따지면 그거나. 그리고 SF를 좀 제대로 본 사람들은 이분 인드라 얘기 방송 보지 말고 그냥 인드라 이거 얘기 안 할게. 이분 삼촌 비디오가 날카롭게 다 얘기했으니까 좀 알고 까자, 이런 얘기 했으면 좋겠습니다. 깔려면 인드라 그냥 영화평 같은 거 안 봐요. 요즘 같아서 전 그냥 딱 그래요. 저는 강요하는 거 없습니다, 여러분. 재미없어. 그래도 인드라 아무 얘기 들어도 전 재미없어요. 그럼 그거는 거 취향이 아니니까. 취향은 선택이에요. 여기가 북한입니까? 반쪽 정은이 좋아하는 영화는 최고의 영화고, 반쪽 정은이 싫어하는 영화는 최악의 영화. 그런 나라 아니잖아요. 각자의 취향이 있습니다. 정의 재미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졸립다 하는 생각이 다 있고, 전 존중합니다. 그냥 인드라만 뭐 최고의 작품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재밌게 봤어요. 눈물 흘렸어. 저는 심파에 약하거든. 영화보다 눈물 흘렸어요. 그 다음에 CFR 홈페이지에 리차다스가 프레지던트, 데비드 사인 취업해. 좋은 지적 고맙고요. 인드라 지난번에 졸았잖아요. 이해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건 리차다스 기사, 자유중도. 그냥 저는 자유우파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중도란 편을 저는 이제 요즘 안 쓰죠. 일부러 안 씁니다, 인드라가. 그래도 하여튼 그렇게 이해하시고, 헌법과 민주주의 교육을 강화하는 리처드 하스 기고문. 저는 글쎄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대학 교양 과목과 그 고등학교 교과 과목에 법 관련 어떤 항목들이 좀 더
많이 포함됐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저는 두 가지가 좀 더 강화됐으면 좋겠습니다. 고교교육과 대학 교양교육에 누구나, 한국은 뭐 90% 대학가니까, 예. 한국에 그래도 한국의 고등학교를 나온 사람이라면 누구나가, 예, 기본적인 법 이해, 법치주의 국가 위해서, 예, 반쪽 노면, 반 지명, 문전비, 이 반쪽 정은, 반쪽 아베 같은, 예, 무업 천지 파시오 사회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면 법치주의를 강조하지 않을 수 없고요. 법치주의를 이해하기 위해서, 알기 위해서는 이러한 초등학교 때부터 법에 대해서 좀 알고 있어야 된다. 한국 법의 역사, 그다음에 미국의 법의 역사, 영국의 법의 역사, 전 세계 법의 역사와 법, 그 다음에 한국의 역사, 법 역사, 그 다음에 기본적인 뭐 민법, 형법 이런 것들은 좀 교양 수준에서 가르쳐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7월달에 공휴일이 없는데 제헌절, 법치주의 국가, 반쪽 놓으면 파시오, 운전비 파시오, 자유 파시오, 지명 자유 파시오, 반쪽 정은 파시오, 이런 애들을, 거기 세뇌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제헌절을 공휴일로 만들어야 되겠다. 한글날을 공휴일로 만들었듯이. 원래 11월 달에 공휴일이 없잖아요. 그때는 신의주 학생운동 있어. 북한 인권을 생각하는 날, 통일한국의 날, 그건 11월 달에 신의주 학생운동일을 공휴일로 만들고, 7월 달에 제헌절은 7월 달에 공휴일이 없잖아요.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한국에서 법치주의 강화는 굉장히 중요한 과제고, 그래서 국회의원이 성렬형을 대통령을 만들었죠. 깽판친, 문전비, 사법부 깽판치고 모든 것들을 파시오 체제로 만든, 히틀러 파시오 체제로 만든 이런. 영업이 끝났습니다. 영업 끝났어요. 네. 1분 쉬었다 오겠습니다. 영업이 끝났습니다. 영업이 끝났어요. 예. 예? 몰라요, 본인이. 모른다고요. 자, 그래서 3부부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인드라가 리처드 하스 기고문에서 인상적이었던 것은 뭐냐면은, 미국 법 역사 중에 딱 한 번의 예를 빼고서는 법치주의가 지속되어 왔다고 했는데, 딱 한 번이 뭔지, 이 트럼프의 그 대선 사기 음모론, 이걸 말하는 건지. 이든영은 정상적으로 대통령에 당선됐다고 인드라가 강조했죠. 저는 4.15 부정선거 아직까지, 4.15 총선 부정선거가 99% 확실하고,
미국 대선은 99% 이등영이 이겼다. 강조한 바 있습니다. 네. 트럼프의 주장은 거짓입니다. 대선 사기 관련돼서는 99% 사기. 트럼프 주장 자체가 사기예요. 네. 인드라 분명히 그런 강조했습니다. 그걸 말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예인지 그건 알 수가 없어요. 인상적인 게 그거예요. 리차더스 기고문에서 인드라가 주의 깊게 본 것은 딱 그겁니다. 단 한 번의 예의를 빼고서는 미국의 법치주의는 지속되어 왔다. 그 단 한 번의 예의가 무엇을 말하는지 궁금하다. 여러분 혹시 알면 저한테 댓글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피지컬 100이 재밌다. 저는 몰라요. 저 정의도 인드라는 관심이 없었는데 나타샤가 넷플릭스 3일 연속으로 킹 찍어가지고 보자고 해가지고 인드라 본 거예요. 죄송합니다. 아무튼 제가 별 기대를 안 했는데 재밌게 봤어요. 요즘 저 나이 먹어서 영화를 잘 안 봐요. 제가 사실 고백하면 오징어 게임도 전 하이라이트만 보고 안 봤어요. 오징어 게임도 하이라이트 유튜브 하이라이트 본 그만 봤지 안 봤어요. 따지고 보면 하물며 뭐 그런 인드라가 별로 인정하지도 않는 뭐 박찬욱이나 뭐 이런 뭐 저는 안 봐요. 재미도 없고 아니 안 봐요. 제 재미없어서 안 봐요. 진짜로 제 취향이 아니니까 이해해 주시고 여러분한테 강요하지 않습니다. 진짜로 아니, 저는 재미가 없어서 안 봐는 거지 무슨 정치적 의도로 안 보는 게 아니라 재밌으면 봐요. 저도 제 취향이 아니기 때문에요. 자 이렇게 말씀드리시고요. 그 다음에 시위 동료 영상 올린 중국 20대 여성 징역 10년. 저희 파시오들이 좋아할 만한 뉴스죠. 한국도 저런 식으로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데 중국이 파시오 사회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뭐 그래도 북한보다 중국이 나은 거죠. 북한에서 했으면 사형일 텐데 그래도 10년형밖에 안 되네. 아 중국 공산당 관대해. 10년밖에 안 하네. 우리는 그냥 훈방되는데 한국은 훈방이 뭡니까? 찬양받죠. 법을 안 지킬수록 찬양받는 게 한국의 문전비 자유 파시오 세상이었죠. 반쪽 노면 파시오 세상이었고 그 다음에 이든영 사죄 압수수색서 기밀문서 또 나왔다. 이런 게 미국이죠. 그리고 의도가 있죠. 이든영 인드라 이든영 좋아하잖아. 하필이면 또 공화당 인사의 한국계 로버트 허 검사장 하필이면 또 한국계예요. 이든영 인드라가 형 좋아하는 거 알지? 인드라도 원하고 구본도 원하고 세계가 원해요. 재선 출마 안 하시면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흥미롭게도 지금 유력한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 중에 한 분이 검사 출신이죠.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아직 속단은 이룹니다. 하버드 이어 컬럼비아도 여성 총장 임명. 미국 아이비 리그 6곳. 인드라 기사 왜 올렸을까요? 뭐 인드라까지 얘기했으니까 넘어가고. 자, 레이비드 루베스타인은 CFR에 거의 기고하지 않는다. 다만 블룸버그에서 루베스타인 인터뷰 쇼를 하고 있어요. 올해 초에는 커뮤베이스 브레일 암스트롱과 인터뷰했네요. 밑에 그죠 방송 텍스트본을 파파고로 번역해서 올렸으니까 참고하시고요. 관심 있는 분들은 포린 어페어즈나 포린 플래시 홈피에 접속해서 기사들을 읽어보는 것이 국제 관계학, 지리정치학을 보시는 관심 있는 분들에게는 도움이 됩니다. 다만 그 의중을 검토하는 분들이라면 CFR 홈피의 기사를 유념하시고 특히 CFR 홈피에서 가끔 포린 어페어즈나 포린 플래시 혹은 뉴욕타임즈 기사를 인용할 때가 있는데 그러한 기사들은 가급적
필독하시는 게, 필청하시는 게 좋다. 필독. 그 다음에 뭐 리차드 하스 같은 프레지던트가 기고하면 봐야죠. 예, 지난 방송에 얘기했듯이 CFR에서 리차드 하스가 기고문을 올렸다. 그거는 구기본의 의중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후틴의 마지막 스탯스, 마지막 포지션, 여기에 대해서 후틴의 최후의 저항, 이거 Foreign Affairs 기사하고요. 참고하시고, 밑에 파파고로 돌렸으니까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국토전략 캄차카 석탄해가 왔다, 이런 썰이 있죠. 캄차카 화산 많은 국가입니다. 화산 많은 지역이에요. 그래서 인드라가 이 캄차카, 그 다음에 이 알래스카와 마주한 그쪽의 지역, 그쪽 지역들의 그 어떤 인드라가 소개한 바 있죠. 투바족인가 참고하시고, 너무 국뽕에 젖어가지고 저기를 식민지로, 한국 식민지로 만들자 이런 건 버리시고, 저희가 독립되면 한국이 좋은 게 저 지역과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교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지 저기를 한국 땅이 매입한다 이런 그런 생각도 하지 마세요. 국토적인 강요가 너무 지나치게 국뽕스러운 게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참고만 하시고요. 무슨 유럽 의회가 폭탄선언 이런 식으로 없는 게 아니고, 유럽 의회 일부 의원이 저런 것들을 얘기했다, 제기했다. 유럽 의회가 마치 다수결로 통과한 아니냐, 이렇게 제목 선정을 하는 건 또 유튜브 방송의 특징이니까 이해하고 넘어가시고, 캄차카가 이렇게 날씨가 따뜻한 데다, 왜 런던처럼 유럽의 멕시코 만류 때문에 유럽이 따뜻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위도는 높아도 이게 쿠릴레르인가? 그 덕분에 따뜻하다. 이게 소련 연방 분열한, 참고하시고요. 꼭 이렇게 된다는 건 아닙니다. 떡밥 있죠, 떡밥. 저런 떡밥 많아요. 그 다음에 CNN, 한글이 한류 다음 타깃이라는 건 뭐 당연한 거고, 여러분, 정말로 이거는 한류를 키운 거는 국유본 덕분이죠. 너무너무 고맙고요. 한국이 세계 10위권 내 언어인 것만도 아주 이것만 하나, 다른 거 다 빼고 요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국유원의 고마움을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인구가 1억도 안 되는 나라가 전 세계 10위권이라는 건 엄청난 거예요. 이거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구변에게 고마움을 가져야 되겠다. 실제로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인드라 가게 온 외국인들은 한국어 쓰는 외국인들 거의 없었어요. 요즘은 어떤지 아십니까? 절반 정도는요 한국말 해요. 외국인이 절반 정도는 외국인이 한국에 오면요 한국말 합니다. 혁명적인 변화예요. 미국 백인마을 미네소타에서 김치 피자로 맛집 1위. 우리 레이진이라 응원하고, 미네소타가 이제 속설에는 저도 그렇게 알았는데 가장 추운 지역이기 때문에 한국 전쟁에도 가장 많이 참전했고 가장 많이 죽었고, 그래서 한국 고아들도 가장 많이 입양했다, 뭐 이런 어떤 속설들이 있는데 통계상으로는 그렇지는 않답니다. 하지만 그래도 미네소타 참전 군인들에게 인드라는 존경심을 가지고 있고요. 물론 레이진 구독자고, 여기에서 거의 한국인들이 찾아볼 수가 없는데, 요즘 한류가 미국에서 실적으로 이렇게 뜨는구나. 거의 한국계가 없는데, 한인타운도 없는데, 이런 미네소타에서 한식 식당이 인기다. 그리고 미국에서 뜨려면 반드시 퓨전으로 가야 돼. 짜장면처럼 퓨전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가령 비빔밥에 우리는 고추장 비벼서 먹지만 미국 사람들은 고추장 대신에
예, 후추 뿌려서 먹든가 그냥 먹든가 그렇죠. 건강식이라고 인기가 있으니까 비비고. 예, 참고로 하시고요. 그래서 피자와 김치를 섞었다. 한국 뭐 김치 피자 뭐 이런 거 한국에서는 익숙하지만은 미국인들에게는 색다르겠죠. 그 다음에 아침 한개님 스포일러 안 하겠습니다.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해요. 예, 여기서 방점은 영국 해군이 한국과 합동훈련했다. 영국이 그동안에 영국이나 프랑스가 합동훈련을 한 국가는 아시아에서 일본밖에 없어요. 여러분. 한국도 하고 있다. 세계 전략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세계 전략이다. 한국이 인들아 지난 방송 작년에 막 오코드 얘기하고 막 그랬잖아요. 예. 뭐 5 아이즈 이런 쪽으로 지금 성렬형 덕분에 구별 세계 전략 뭐 성렬형 임명한 것이 구변이지만 구별 세계 전략이 확실히 바뀌어 가고 있다. 대한민국의 위상이 높아지는 쪽으로 가고 있다. 아주 긍정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VOA 확장 억제 신뢰 높여야 뭐 이런 헷갈리는 얘기는 인드라가 하도 얘기했으니까 넘어가고요. 예, 이것도 대부분 이번에는 조은정 앵커가 아니라 다시 함지아 앵커네요. 예, 그 조은정 앵커의 날카롭고 톡톡 쏘는 직설화법에 비해서 온화한 함지아 앵커가 다시 나섰습니다. 그래서 둘 다 좋아요. 인드라는 뭐 지금 쭉 보시면 되고 다 이제 익숙해진 분들 마크 피츠패트릭, 브루스 클링너 쭉 인드라 방송 쭉 시청한 사람들 보시면 자 이게 중요합니다. 한국 국민이 70%가 핵무장 찬성한다고 송영이 핵무장 하시면 안 돼요. 그게 포퓰리즘입니다. 포퓰리즘이 다른 게 아니에요. 네. 국민이 지지한다고 운전비가 멋대로 하는 그런 작태를 지난 5년 동안 물론 그 지지도도 다 여론조사 조작, 통계 조작이었지만 인드라 볼 때 어쨌든 그러한 것들은 히틀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포퓰리즘이에요. 송렬영이 경계할 것은 그런 포퓰리즘에 자유지대해서는 안 됩니다. 좌의 파시오 포퓰리즘에 넘어가서는 안 돼요. 그것이 파시즘으로 연결됩니다. 포퓰리즘 자체가 파시즘은 아니지만 포퓰리즘이 이런 좌우익 이념을 만나가지고 운전비, 반쪽 노면, 반쪽 아베, 반쪽 정우가 만나면 파시즘이 됩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일부러 그리고 이런 여론조사 70% 여론조사 시카고에서 만든 여론조사 아닙니까? 시카고에서. 그래서 이 질문 방식을 다르게 하면 한국인들의 핵무장 찬성이요 10% 이하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질문을 만약에 작정하고 의도적으로 만드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뭐입니까? 한국 핵무장과 주한미군 철수 중에 하나를 택하라면 뭘 택하겠습니까? 핵무장을 찬성할까요? 주한미군 철수 택할까요? 그 다음에 한국 핵무장과 핵무장을 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은 한국의 외환위기를 택하시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질문한다. 외환위기를 택할 사람들이면 좌우 파시오들이 외환위기를 택하겠죠. 주한미군 철수. 한국 핵무장을 택하시겠습니까? 한미동맹 해체를 택하시겠습니까? 한미동맹 해체를 택하겠죠. 좌우익 파시오들은 그걸 원하니까.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이런 질문이 들어갔다면 한국에서
한국 핵무장 지지한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10%도 안 됩니다. 그걸 이제 의도적으로 국군이 만들었다고 보시면 돼요. 떡밥을 많이 만드는 거지. 이해하시면 돼요. 분단체제를 2025년까지 유지시켜야 되거든. 그리고 이제 이게 한국 핵무장 떡밥도 이게 1타 3피예요. 근데 얘기 안 할게. 다 그래도 필요해서 나온 국연이 만든 떡밥이에요. 1타 4피예요. 나쁜 거 아닙니다. 긍정적이에요. 한번 보시면 되고, 성여령이 잘하고 있고, 국연 지금 보듯이 미국 국무부가 한국 외국 박준 외무장관, 그 다음에 한미 국방부 장관, 그 다음에 성여령과 이든영 아주 긴밀하게 대하고 있다는 것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성여령이 혼자서 막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디어 기업 해고 칼바람, 워싱턴 포스트, 한국의 찌라시들이 문제예요. 한국의 찌라시들은 이거 뭐 무인기와 관련돼서도 제대로 보도를 하나도 안 해. 북한과 대한민국의 차이, 대응 방식을 어떻게 유엔사가 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기자들이 아니야. 기레기고 편집국도 문제가 많아요. 인드라 얘기했잖아. 이것처럼 인드라는 직접적으로 언론사가 어쩌다 뭐 찌라시 어쩌고 뭐 이렇게 그런데 관심 없어요. 간단해. 인드라가 미국처럼 자유 경쟁 시장으로 만들면 돼요. 지금은 현재 한국 찌라시는요 독점 체제이기 때문에 자유 경쟁 체제가 아니에요. 한국 언론들은. 미국은 자유 경쟁 체제이기 때문에 워싱턴 포스트도 저렇게 개혁하려고 하고 노력을 한다고. 한국의 찌라시들은 한 번 기레기면 영원한 기레기, 한 번 철밥통은 영원한 철밥통, 한 번 자유파쇼는 매수당해서 영원한 자유파쇼가 되는 구조예요. 한국에서 제대로 기레기를 쫓아내고 한국의 미국의 소리 방송 같은 정상적인 언론이 들어서기 위해서는 인드라 무엇을 얘기했습니까? 딱 하나. 인드라 노조 인정합니다. 딱 하나. 좌이파시온 민원연의 핵심 조직인 엠빙신을 민영화하면 됩니다. 노조 깔 거 없어요. 노조 까지 안 와도 돼. 엠빙신만 민영화하면 돼. 엠빙신 사장 누가 돼도 상관없어. 인드라는 엠빙신만 민영화하면 됩니다. 인드라 민영화 다른 기업들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사람이라는 거 분명히 있어. 노조도 인정하고 민영화 반대하는 편이에요. 인드라는 대부분. 딱 하나. 엠빙신만 민영화하면 됩니다. 왜 국민 세금을 엠빙신 내줘? 주면 안 돼. 엠빙신만 해체되면 한국의 찌라시들이 정상화됩니다. 대통령 바꿔서 엠빙신 바꿀 수 없어요. 엠빙신 민영화만 되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성여령이 지금 계획이 있나요? 제대로 아니면 뭐 다 차기에 철성이 되든 뭐 세운형이 되든 누가 되든 간에 그때 할 과제인가요? 그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백년전 TV 참고하시고, 다음 김기선 누님 폼페이오 해고력 이거에 대해서 반쪽 정원의 입장, 제 입장도 있어요. 반쪽 정원의 입장 잘 얘기했고요. 저는 폼페이오에 대해서 나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절반만 신뢰해요. 폼페이오는 폼페이오의 어떤 자서전이나 이런 것도 색에서 들어야 됩니다. 전 폼페이오 좋아하지만 색에서 들어야 된다 라는 말씀 드리시고, 김기선 누님께서 나름대로 입장을 잘 표명했다. 그 다음 김기선 누님의 성시백 이선실 이학봉, 저는 성시백 이선실은 알았고 성시백은 지난 방송에 알았는데 이학봉이 누군지 몰랐어요. 근데 사실은 있잖아요, 이 한국의 종북파들은 자생적인 게 아니라 일본에서 왔어요. 한국의 이 종북파들은 반쪽 일성이 만든 게 아니에요. 반쪽 일성이 저 어디다 써 이럴 정도로 자기가 만든 게 아니거든. 반쪽 정일이 만든 것도, 반쪽 정일이 만든 것도 아니고 일본의 반쪽 아베가 만든 거예요. 내가 강조했으니까 넘어가고요. 그 당시에
인디라가 소설에 단편 소설에 인디라가 쓴 단편 소설에서 다 얘기했잖아. 인디라 다 겪었잖아. 선배가 선배들이 막 세상에서 가장 인간적인 지도자 반쪽 정의 반쪽 일성 얘기했어요. 80년대 때 80년대 뭐 초반 인디라가 85학번이잖아요. 80년대 초반에 70년대 말부터 일본을 통해서 제일 먼저 일본의 그 자금력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작정하고 일본의 유학원 강사 교환 교수 선별해가지고 다 포섭해가지고 걔네들이 주로 이제 암약한 데가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서연고. 그래서 사실상 7, 80년대 학생운동의 주력은 어디였어요? 서울대, 연고대였습니다. 연고대도 별로였어요. 서울대가 중심이었고, 왜냐하면 일본에서 집중적으로 이렇게 국유본이 필요해가지고 이렇게 세뇌 공작 시킨 데가 국유본 상극위원회 아시아 지부가 일본에 있잖아요. CIA가 일본의 CIA가 일본 지부 CIA가 주도해가지고 포섭한 거죠. 그래서 주로 서울대를 중심으로 공격 타점을 받아서 했고 70년대 후반부터는 좀 역량이 딸리지만 쪽수가 필요하니까 고려대와 연세대에도 좀 뿌렸고 이게 70년대 학생운동 역량이에요. 그래서 70년대 학생운동은 사실 서울대, 연대, 고대밖에 없어요. 다른 대학은 없어요. 근데 이게 대중적으로 확산시킨 게 80년대인데 그 조직이 커진 거죠. 80년대 때. 이유는 뭐죠? 그게 정확하게 퍼진 것은 8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사실 막 책에서는 뭐 광주 전남대가 어쩌고 저쩌고 지방 도시가 어쩌고 다 개뻥이에요. 개뻥. 얘들아 확신합니다. 개뻥이에요. 80년대 초반까지는 걔네들은 다 뭐 전남대 한두 명 있고 뭐 이 정도지. 그냥 다 서울대, 연대, 고대였어요. 연대, 고대도 서울대 쪽수에 비해서 아무것도 아니고. 근데 이게 언제부터 달라지냐면 83년? 83년에서 85년 사이에 이게 서울 수도권 대학, 성균관대, 이화여대 뭐 이런 쪽으로 이제 커지게 된 계기는 한일문화 교류센터라는 게 전두환 정부 때 나타나면서 이렇게 국유본의 그런 일본 CIA 지부가 상극위원회 미션 명령을 하달받고 한국에 80년대 때부터 본격적으로 한국의 종교계 CA는 그 카톨릭 그 다음에 이 종북파는 이런 한신대 같은 기장파 이런 거점대학 성공회 이런 데를 이제 특별하게 관리해가지고 이런 종교계를 통해서 학생운동도 이런 종교계 이 CIA 뭐 이런 거 누구야 핵심 라인들이 다 카톨릭 학생회 출신들이에요. 이런 식으로 기독교 학생운동 뭐 농민운동 전농 이것도 다 종교계에서 먼저 한 거예요. 대학가에서 일본에서 포섭한 애를 먼저 뼈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자생한 게 아닙니다. 한국의 종북파들 이렇게 분명히 말씀드리고 넘어가고요. 인디라가 학생운동 했잖아요. 자유파쇼로 수십 년간 생활했잖아요. 5급 노동단당 비서관도 되고 이렇게만 보시면 되고 학생운동하다 진짜 간첩을 만나고 이현종이 학생운동 했군요. 몰랐습니다. 신지호가 이제 뭐 북한에서 만나 삼성 관련 이제 신지호가 이런 걸 잘 알 겁니다. 신지호가 인디라하고 비슷한 주체 종북파 이 주사 이론이 이런 흑룡회하고 유사 관계가 깊다. 이런 것들은 일본 유학한 사람이면 다 알 거예요. 신지호가 아마 일본 유학한 사람일 거예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러니까 일본에서 유학한 사람들은 대충 알아요.
일본의 천황 이름을 일왕 그 대신에 반쪽에서 그걸 집어넣은 거. 그냥 이런 게 복사판이고 이런 게 베낀 거죠. 아무런 영혼 없이 베낀 게 중국파 주사파죠. 주사 이론이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흑룡의 20세기 후반 작품이 흑룡의 이론이 원본으로 해가지고 주사파 이론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 야마키 프로젝트. 인드라 입장에서 이 친구 영상을 모두 연출한 것을 봅니다. 반쪽정은 자의 파시 정권치하에서 반쪽압의 파벌을 무시할 수 없다고 인드라 강조했죠. 이 친구 재밌어요. 인드라 좋아해요. 이 친구. 야, 북한에도 봐라 빠찡꼬가 있다. 왜 앞에 빠찡꼬야? 빠찡꼬 하면 일본이잖아. 드라마 빠찡꼬처럼. 그 다음에 볼링. 야, 지금 대한민국과 다를 바가 없네. 야마키 프로젝트 재밌죠? 100% 연출된 겁니다. 제 영상들은 인드라가 거의 확신하고 있어요. 뭐 하나는 우연히 찍을 수도 있죠. 그래서 100%는 얘기 못하고 99%는 연출한 북한의 어떤 김기선님은 너무 잘할 거예요. 이거 북한의 노동당에서 다 관리합니다. 저렇게 민간이 자유롭게 찍을 수가 없어요. 99% 연출한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 오히려 봐요. 연출된 거기 때문에. 중관이 이거에 대해서 쥐명희하고 김성태 지인께서 갑자기 400억이면 얼마야? 미국 달러로 400억 달러가 400억 달러? 그게 한국 돈으로 얼마야? 물어서 왜 그거에 대해서 관심 있으세요? 그랬더니 전 모르고 질문했죠. 그랬더니 쥐명이 정말 나쁜 놈이네. 대장동까지는 그냥 긴가민가 하던 분들이 요 입장료, 쥐명이 입장료, 김성태, 김들어가 해서 쌈박음락 지난 대선부터 얘기했잖아요. 그다음에 이 문전비, 조국, 쥐명희 이사는 성렬영 한동 법무장관 차원이 아니라 국무위원이 직접 주도하는 거다. 이렇게 인드라 강조했죠. 그래서 이거 쥐명아 대깨틀딱 몇 달 좀 힘 좀 내. 오늘도 이제 이상한 대깨틀딱 몇 달 한 명이 대깨틀딱 몇 달 한 명이 막 그냥 인드라 가게 좀 떨어진 데서 막 고래고래 고함치고 막 그래요. 성렬영을 감옥으로 보내야 된다. 뭐 쥐명희를 지켜야 된다. 아무도 안 들어. 다들 그냥 이런 여자로 생각하더라고요. 그게 여론이에요. 현실 여론. 그렇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인드라는 분명히 진심을 전합니다. 쥐명아 좀 버텨줘. 지금 계속 대깨틀딱 몇 달들이 지금 추세 이탈하고 있지만 쪽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지만 그래도 남은 사람들이라면 대한민국을 위해서 열심히 투쟁해 주시기 바랍니다. 쥐명희가 곧 민주당이다. 반쪽민당이다. 전 그런 주장에 지지하는 사람이에요. 힘내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더 열심히 일주일 내내 한 달 내내 24시간 내내 쥐명 해줘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투쟁을 믿습니다. 힘내세요. 진심인 걸 알죠? 그래서 이게 오늘 주제인 내년 2024년 2월 1일 한국의 국내 정치 총선이 있죠. 미국엔 대선이고요. 경제 얘기했고요. 2024년 2월 1일 날 우리는 지금 1년 뒤에 우리는 지금 어떤 국제 환경 사회에 놓여 있게 될까요?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어차피 기소되더라도 쥐명희가
하루아침에 끝나는 문제 아니잖아요. 예. 좌이파쇼, 예. 사법부 하나에 우리법연구회 이런 애들 다 물갈이 돼야 되고, 그렇죠. 그러려면 1년은 기다려줘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대법원까지 가고, 총선 전에 혹은 총선 끝나고 대선 때까지 계속 갈 수밖에 없어요. 쌍방울이든 김성태든 주명이든 조국이든 문전비든, 예. 생각보다 일찍 주명이가 항복하면 다음 대선 주제는, 예, 주요 이슈는 문전비가 될 거고, 예. 다른 애가 될 수 있어요. 미국 이 방송을 시청하는 미국 반쪽 미당 지지자분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은 뮤나 고나 지명이를 믿어야 됩니다. 왜냐? 지명이가 아웃되면 반쪽 미당이 살아날 것 같죠? 총선에서 보존될 수 있을 것 같죠? No. 왜? 지명이 아웃되면 그 다음 타자애가 지명이만큼 지명이하고 달리 깨끗할까요? 지금 포커스가 지명이에게만 맞춰져 있지, 예. 워낙 지명이가 화려해서 그렇지, 예. 도찐 깨찐들이 지금 반쪽 미당에 많아요. 누가 차기 대선 주자가 되든 지명이가 아웃되든 다른 애도 지명이보단 낫지만 도찐 개끼리란 얘기예요. 누가 나와도 땡큐예요. 그거만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흔들리고 있는, 예? 지명이 체포동의안 가결될지도 모른다. 불안해하지 마시고 체포동의안 부결하세요. 버티세요. 예. 아셨죠? 예. 지명이가 끝까지 버텨줘야 대한민국이 섭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명아, 인들아 진심인 거 알지? 그 다음에 이완용, 예, 참가하시고, 인들아 분명히 입장을 밝혔죠. 예. 이 문제에 대해서, 예, 자이파시오 애들은 지들이 근본이, 예, 반쪽이면서 다른 이들을 쓸데없이 비판하죠. 성시경이 친일이라네 뭐네. 예. 이완용 기준으로 인들아 강조할게요. 이완용과 이승만 대통령의 차이는 뭔지 아십니까? 19세기에는 친일한 것은 문제가 전혀 안 됩니다. 이완용이 매국노지만, 인들아도 인정하는 매국노지만 19세기의 이완용은, 여러분들은, 예, 아무리 이완용이 매국노지라도 그건 20세기 이후의 매국노지, 예, 19세기의 이완용은 평가해야 됩니다. 외교관으로서. 그것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도매급으로 다 하시면 안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한국의 역사에서 19세기와 20세기를 철저하게 구분받고, 예, 20세기 들어서도 만약에 했다 그러면은 반쪽이다. 근데 19세기에 친일했다 그것은요, 예, 아무 문제 안 됩니다. 인들아, 그리고 친일과 반쪽이들을 구분했잖아요. 예, 여러분들이 분명히 그 태평양 전쟁 때 반미를 외친 그러한 반쪽 아베파들이 우리가 경계해야 돼. 반미 친일, 요게 파시스트들이다 이거죠. 반미 친일, 예, 반쪽, 예, 이런 애들을 우리가 경계해야 되지. 친미 친일파는요, 예, 여러분들 환영해야 됩니다. 친미 친일파들을 꽉 우리는 같이 가야 되고, 구별도 같이 가고 있어요. 예, 친미 친일파는 우리가 청년들을 더 그쪽으로 친미 친일로 가야 되고, 반미 친일파 이런 애들은 여러분 아주 극히 조심해야 됩니다. 좌의 파시스트들이 바로 그런 외교 노선이 반미 친일이에요. 겉으로 막 반일 외치는 애들도 알고 보면, 예, 문닭광처럼 일본 유학 갔다 온 애들 많습니다. 특히 뭐, 예, 반쪽압에 대학교 다닌다든지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박영선 이런 애들처럼 도쿄에 집도 있고 저는 집이 없어요, 도쿄에.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제 김영한 충북 청정북도지사, 그다음에 세훈형, 그다음에 철수형. 5분 남았네요. 1시까지 방송을 끝내겠습니다. 이 시간이 많네. 예. 철수형. 예. 젊은 시각. 요 내용은 그냥 쭉 읽어보시고요. 제가 얘기를 따로 드리지 않겠습니다. 휘철리즘 쭉 읽어보세요. 고양이 미카. 자,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예. 벌써 12시 56분이네요 간만에 방송하니까 내용이 이렇게 길어졌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열고 자세를 낮추고 세상을 감사한다. 일주일에 2회 방송하고요. 여러분, 다음 주에는 인드라가 대장 내시경 뭐 이런 거 받아야 돼서 다음 주만 한 번 방송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드라 방송 중독이기 때문에 투자 부분과 관련 실제 투자와 이 방송 언제 한다 이런 얘기는 인드라 자신도 안 믿으니까 여러분도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얘기는 해드려야죠. 다음 주에 대장 내시경 뭐 이런 거 받아야 되기 때문에 다음 주는 한 번 방송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 주말에 이번 수요일 날 했죠. 그래서 현재 예상은 토요일이나 금요일쯤에 할 걸로 지금 현재 계획을 잡고 있지만 확실하진 않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투자든 뭐 일상생활이든 무엇이든 간에 마자세, 평정심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인드라도 더 열심히 모든 분야에서 마자세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음을 열고 자세를 갖추고 세상을 감사한다. 마자세.